다음 사건은 지난해 8월에요.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싱크홀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두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요. 당시에 어떤 보도 많이 됐었어요. 네.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좀 이게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일이죠.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의 한 도로에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던 SUV 차량이 싱크홀에 빠지고 말았는데 차 안에는 노부부가 타고 있었어요. 예. 결국 이 사고로 운전자였던 80대 남성은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아내의 무릎 관절염 약을 받으려고 병원에 다녀오던 길이었고 평소에도 무릎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동행하는 등 남편이 굉장히 자상하게 아내를 챙겼다. 예. 이런 사연까지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예. 운전을 하던 80대 남편 그리고 70대 같이 동승했던 70대 아내는 사망했던 사고입니다. 저렇게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렸죠? 네, 검찰에서는 일단 영상을 분석해서 일부 과실은 존재한다라고 봤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사건이 유죄라는 판단인데요. 다만 검찰에서는 이 사건 관련해서 실제 이 죄를 묻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예. 기소유예는 검찰이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입니다. 이 사고의 경위라든가 피해자의 관계를 봤을 때 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 선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승했던 아내가 사망한 거에 대해서 남편이 책임이 있다고 경찰이 본 겁니다. 저 싱크홀에 빠졌는데. 그러면 현진 변호사, 경찰은 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보는 시각에 따르면 충분히 저 싱크홀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방 주시 의무를 잘 이행을 했다면 충분히 싱크홀 앞에 멈춰 선다라든지 어떠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대로 이제 운전해서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라고 본 시각이었고요. 예. 다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싱크홀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그렇죠.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순간적으로 당황하면 또 사람이 이렇게 제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과실에 대한 보는 시각도 좀 다양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죠. 이제 자동차가 가고 있다가 이제 빠지는 장면까지는 저희가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 과정 경찰에서는 이거는 피할 수 있었다라고 봐서 운전자인 남편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라고. 이거 말고 또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면 내가 운전을 하다가 나의 과실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친다라든지 사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뭐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과실이 있느냐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금 경찰은 일단은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예. 검찰이 보기에는 과실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소유예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예. 전방주시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과실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의 시각 차이가 있다라고 예.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다르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론에서도 저거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 남편한테 아내가 사망한 남편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맞을까? 좀 다양한 여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찰의 조치가 좀 과하지 않았냐 이런 예.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싱크홀이란 특수한 상황을 운전자가 사실상 미리 알아채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 같다. 게다가 운전자가 80대 고령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더 어렵지 않았겠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반면 일부에선 도로 상태에 대해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다라면서 이 경찰의 이번 판단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편 입장 기소유예를 받았으니까 아내가 사망했는데 본인은 검찰에 송치는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소유예 처분은 이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이제 민사적인 책임이 남았겠죠. 왜냐하면 네. 아내가 예기치 않은 싱크홀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이 책임을 가려야 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는데요. 우리 민법에는 공공영조물 책임이라고 해서 그 물건,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주의 의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 책임을 지을 수 있고 특히 국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이런 도로에서 손해가 발생해서
인해서 이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을 때는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은 도로의 안전관리라든가 도로가 그 기능을 충분히 해서 사고를 방지해야 될 주의 의무가 이 국가나 지자체에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사고의 원인이 실제 이 관리 부주의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 공사 과정에서 부실한 공사를 하거나 예. 여러 가지 조치를 안 했는지 여하에 따라서 건설업체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 상하수도 관리하는 공사에 물을 것인지 또는 공동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 일부 자기의 책임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또 책임은 이 도로 관리와 관련한 시설물에 대한 하자 책임도 예. 분명히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양부사님, 뭐 운전을 하다가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가 분명하게 있지만 이것처럼 땅이 꺼질 거라는 것까지 예상을 해서 운전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도로 싱크홀이 생기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도로를 달리다가 한 사례가 고속도로에 어떠한 쇠 뭉치가 있어서 그게 튀어오르면서 네, 네.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운전자가 만약에 전방 주시 의무라든지 내가 과속을 했다라든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과실이 얼마나 되느냐를 책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이 도로를 관리해야 되는 주체가 잘못해서 사고의 원인으로 유발된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로 관리자 역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고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한 당사자의 큰 과실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안마다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럼 도로 관리자에 대한 책임이 물어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서울시가 일단은 불안정한 집안이라든지 폭우로 인한 토사 유실이나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기상적인 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고 싱크홀이라는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도로 관리자의 이제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의 이제 입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인 사건으로 치환해서 보자면 도로를 관리하지 못한 관리자의 책임 일부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이 함께 더해져서 이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이 운전자가 80대 고령이었어요. 이거는 참작이 안 되나요?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선 고령이 이유로 이제 감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운전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 운전자에게는 우리가 사실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기도 하고 또 운전을 할 때는 특별히 주의 의무를 더 기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판례 중에는 이 연령이 높다고 주의 의무가 경감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다거나 더 안전 운전 의무를 더 잘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고령일수록 이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하고 더 살펴야 되고 속도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서 부주의해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경감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